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만화 영화를 하기로 했잖아, 우리. 귀를 기울이면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중 하나. 귀를 기울이면은 1995년도에 제작된 애니메이션이고 전형적인 중학생 이야기를 되게 잘 보여주는 영화라서 그래서 오늘 선택을 했고, 너는 지브리 스튜디오 영화 중에서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? 나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. 아, 그렇구나.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OST도 굉장히 유명하잖아. 편집할 때 좀 넣어주세요.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그냥 얘기해볼까? 너는 어떤 게 생각이 나? 삼각관계. 삼각관계.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자 주인공의 친한 친구가 있잖아. 그 애가 이제 어떤 남자애를 좋아하는데 그 남자애는 또 주인공을 좋아하고. 근데 쿨하게 또 그 주인공 친구가 또 포기하잖아. 엄마는 그게 중학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. 20살이 넘으면 그때는 내가 좋아하면 친구가 아무리 좋아해도 잘 포기가 안 되고 좀 이런 경향성이 있거든. 그게 그 발달 단계상 중학생 때는 또래 관계가 더 중요한 시기잖아. 내 친구를 잃는 게 더 싫은 걸 것 같아. 그런데 20살이 넘어가면 친구보다 연인이 더 중요하고, 엄마가 만약에 중학생 시점으로 그 영화를 봤으면 재미있었을 것 같아. 근데 이제 엄마는 나이도 먹고 현실감이 사실 별로 없지. 지극히 소재는 현실적인 내용인데 굉장히 환타지스럽게 풀어내는 게, 그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엄마도 그렇게 약간 환타지가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. 특히 사랑을 되게 환타지스럽게 풀어놓다 보니까 남자애랑 여자애랑 만나는 그 장면도 굉장히 막 운명처럼 만나잖아, 되게. 응? 고양이를 따라갔다가 만나지. 그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도 그렇고. 애니메이션을 또 보면 그 좋은 것 중에 하나가, 옛날 어렸을 때, 그러니까 이게 일본인지 과거 엄마가 어렸을 때 지냈던 그 동네인지 약간 착각할 정도로 되게 그게 비슷해. 특히 그 독서 카드 같은 것도 그렇게, 너는 그렇게 책 표지 뒤에 독서 카드가 있는 걸 본 적이 있니? 그런 시절이 아니었지. 그렇지. 너네는 절대 보지 못한 시절이었지. 근데 엄마는 실제로 진짜 그 영화에서처럼 그랬거든. 중학교 때 풍경이랑 너무 비슷한 게 많아. 그래서 이제 그런 일본 영화들을 보고 있으면 진짜 과거의 향수? 추억을. 영화에서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진로. 그렇지. 우리가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중학생은 참 어린 나이 아니니? 고작 14살, 15살. 진로 문제에 대해서 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자기가 아직 진로를 찾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조금 놀라워. 실제 현장에서 보는 아이들은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진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. 넌 어때? 꿈은 한결같았는데 어떻게 돈을 벌지? 그러니까 직업? 그거는 좀 막막했지. 하고 그렇지. 싶은 건 있었어. 예전만 해도 진로하면 진로는 직업으로 생각을 했거든. 하고 싶은 게 꼭 음. 돈 버는 방법이랑 일맥상통하지 않잖아.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된다. 인간은 20대부터 이제 분리 독립의 이슈를 가지고 살아나가잖아. 그러니까 독립을 잘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, 또 쫓기듯이 되게 내가 경제적 독립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몰두하다 보니까 꼭 진로가 직업하고만 연결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. 그런데 사실은 진로 교육의 첫 번째 단계는 나는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. 근데 그거는 취미 아니야? 직업이랑 별개로? 소위 말하는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.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약간 분리해가지고 사는 경향성이 되게 많은데, 너는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은 학과는 그림 그리는 학과로 갔잖아. 그치?
글 쓰는 걸로는 영 밥벌이 하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. 그래서 너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.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이제 확장시키거나 그것에서부터 좀 더 구체화시켜서 살고 싶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아. 개개인이 자기 진로를 정할 때 고려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라서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능력, 성격, 흥미, 또 신체 조건, 자기 체력 조건도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.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자기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, 두 번째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.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일의 종류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, 내가 법 쪽에서 일하고 싶다 하더라도 법 쪽에 판사, 변호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. 그렇지. 법 쪽에도 엄청나게 많은 직군들이 있거든. 그 직업 세계의 특성. 세 번째는 합리적인 의사결정. 의사결정을 할 때 결과만 두고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고 그 과정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. 내가 심리상담사가 왜 되고 싶어 했는지, 어떤 욕구가 있었는지, 궁극적으로 심리상담사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건 뭐였는지, 그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비로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. 마지막으로는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 형성. 이를테면 요즘 아이들한테 꿈이 뭐니? 그러면 건물주요 이런 애들이 있어.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 너는 되게 훌륭한 꿈을 꾸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. 수단으로 보는 거야. 그냥 내가 밥 먹고 살 근데 수단. 일은 수단 아니야? 수단으로만 보는 건 곤란한 거지. 노동은 되게 신성한 거거든. 직업은 자기 정체성이기도 해. 수능 공부할 때 다 배워. 또한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안 돼. 이런 직업은 좋은 직업, 이런 직업은 나쁜 직업. 그런 거 없잖아. 엄마는 되게 존경하는 직업 중에 하나, 엄마가 늘 얘기하는 거 뭐가 있지? 버스 운전사. 맞아. 좁은 길을 막 끼어들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면 자기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영화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은 남자를 만나서 좋아하는데 그 남자애는 꿈이 있었잖아.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지. 걔는 되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잖아. 바이올린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이탈리아에 2달 동안 가서 뭐 훈련을 받고 오고 싶다. 여자 주인공은 막연하게 꿈이 없다가 그냥 책을 좋아하는 소녀였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소녀였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로에 대해서 꿈을 꾸니까 갑자기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지, 얘가. 맞아. 조급해져가지고 갑자기 자기도 막 책을 쓰고 싶다고. 그래서 공부를 약간 뒷전시키면서 글을 막 썼지. 등수가 100등이 떨어졌다고 나왔어. 일탈하는 것처럼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. 아빠가 이제 애를 식탁에 불러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.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. 그랬을 때 아빠가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겠다 하고 이제 기다려주겠다 그러잖아. 근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 얘기 하고 난 다음에 언니가 불러가지고 너 아빠가 기다려주겠다고는 했지만 아빠 표정에서 그래도 공부는 해 이 표정 봤지? 아빠는 어떤 마음이었을까? 믿는 마음이었겠지? 얘가 다시 돌아올 거다. 믿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. 맞아. 아이에 대한 믿음도 있었을 것 같고 엄마는 또 이런 마음도 들어. 그래 네가 한번 경험해봐라. 아빠가 아무리 지금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걸 한다고 해도 지금 너무 일러. 그러니까 천천히 공부하면서 천천히 준비해 라고 했어도 걔는 아마 못 받아들였을 거야. 그런데 본인이 직접 진짜 책을 써보고 글을 써보고 난 다음에 공부하겠다고 했잖아. 스스로 진짜 경험하고 체득해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렸잖아.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부모는 좀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. 자식을 좀 기다려주는 거. 자식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를 주는 거. 그게 이제 부모의 역할인데 그 영화에서 보면 그런 역할을 아빠가 잘 해준 것 같더라고.
뭐 결론을 얘기하면 참 인간이 대단하다. 어린 나이인데 그때부터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떻게 밥벌이해서 먹고 살지를 고민한다는 게 누가 참 가르쳐주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사람이 알아서 되게 잘 크는구나. 나도 비슷한데 어린 시절에 목표를 정확하게 설계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방황하는 것도 여자 주인공이 책을 쓴 게 그 애한테 되게 필요한 시간이었지. 동기부여가 훨씬 더 됐을 거야. 훌륭한 건 부모가 그것을 기다려주고 믿어줬다는 거.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게 해줬다는 거. 그래, 오늘도 수고했고 자, 다음번에는 또 다른 영화나 책으로 다시 찾아오자고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